자,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이 되어 있고요. 우리 뭐 두 가지씩 비교하는 건데 일단 필수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중개업이 있죠. 양가로 2번에 중개업, 그리고 2번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세 가지가 필수. 짧으니까 외울만 해요. 이거는. 나머지는 참고. 참고는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필수는 반드시 정확히 외워야 되고 참고는 그냥 이해되면 넘어가자. 이렇게. 그래서 1번 중개랑 중개업 비교되어 있는데 중개는 참고예요. 이거 못 외운다고 너무 길어서. 이거 적어는 볼게요. 제가 그래도 일단 적어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그 다음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이거 두 명이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두 명. 세 번째 매매교환 매매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다.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알선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알선 도와주는 거다. 이 알선이 와우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저도 간신히 외웠다고.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 그 앞에는 소유권이 생략돼 있어요. 소유권이. 매매 소유권 넘겨주는 거, 교환 소유권 맞바꾸는 거, 임대차는요 임차권 이 권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임차권이 뭔데요? 중개대상 권리. 근데 그게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그런 거 다 적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놔야죠. 그 밖의 권리다. 이거는 나머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싹 다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 싹 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도 포함된다. 오 맞죠. 그 밖의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니까 여기에 저당권 포함되잖아요. 그 밖의 권리에 질권 포함된다. X가 안 되죠. 그것도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죠? 중개대상 행위. 이거 중개대상 행위. 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아니 그걸 다 법조문에 적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퉁 쳐놓은 거예요, 그냥. 요거는 나머지 중개대상 행위 싹 다 그런 말이에요. 중개의 개념 속에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에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 권리를 중개대상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가서 도와주는 게 중개다. 토지 매매 계약 체계라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그거 가서 도와주는 게 중개다. 토지가 중개대상물,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 매매가 중개대상 행위 그런 거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게 중개. 근데 지금 돈을 받아야 중개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보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도 중개가 돼요. 돈 받아야 중개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랑 비교할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에요. 중개와 중개업의 첫 번째 차이점은 보수예요. 일단 적어볼게요. 다른 사람 의뢰,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끼어들어야 돼요. 괜히 막 끼어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 중개업이에요. 요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업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여러 번.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한다. 항상 우리는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중개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요. 의뢰 있었어요. 돈도 받았어. 중개를 한 번만 했대요. 1회 한 번 했다. 1회. 중개업이에요? 모른다고 이거. 한 번 했지만 나눠봐야 돼요. 한 번 했어도 업으로 할 수 있어요. 객관적 판단이니까. 객관적. 한 번 했는데 사무소 갖추고 간판도 걸고 나서 한 번 했대요. 그 사람.
그럼 업으로 한 거죠. 겉모습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간판 건 거 아니에요? 사무소 간판까지 걸어놨대. 아, 이거는 그냥 재수없게 한 번 했을 때 걸린 거다. 업으로 한 거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대요. 어쩌다가 한 번. 이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그래서 요게 판례죠.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는 여러분 18번이야. 가수 우연히, 노래 우연히. 가수도 우연이고 노래도 우연히 있거든.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 노래가 있거든. 그거 합격자 모임만 가면 들어요. 제가 그걸 매년 각 학원마다 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 이 노래를. 합격자 모임에서 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먼저 선점해야 돼, 이거 부르려면. 아주 과간이요. 휴지 꽂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거 부를 때. 어쨌든 이건 우리 18번, 여러분 18번, 제 18번이 아니라 여러분 18번이고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 판례가 또 있죠. 요거. 자, 보수를 받고 안 받았대. 근데 달라고 요구했고요. 줄게 약속까지 했대요. 요런 상태예요. 받지는 않았어요. 자,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다. 왜? 안 받았잖아요. 돈을 받고 받아야 중개업.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중개랑 중개업이 차이점. 그러니까 무상의 중개업 가능해요? 무상의 중개업?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무상의 중개는 가능하죠. 돈을 안 받아도 중개는 된다고요. 중개업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게 되고. 또 중개랑 중개업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일반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일반인이 중개를 했대요. 괜찮아요. 한번 하는 거 괜찮아요. 중개. 근데 뭐가 안 되죠? 중개업이 안 되지.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 3학년 3반.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그래서 요 판례들이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유죄, 처벌받는 거. 중개업 아니면 무죄, 그런 거. 질문 드려볼게요.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대요. 한 번 중개한 거예요. 중개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처벌받아요? 안 받는다. 무죄. 일반인이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또 일반인이 돈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대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일반인이 중개업했어야 처벌받는데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요 상태에서는 무죄, 처벌 안 받아요.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일반인이 주로 뭐를 했냐면요. 주로 컨설팅업을 했어요. 얘는 컨설팅 업자였어. 그리고 부수해서 중개업도 했던 거예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중개 의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도 했다고요. 부수해서. 그러면 일반인이 중개업 했으니까 너 무등록 중개업이야.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주로 컨설팅을 한 거고 이걸 한 거고 중개업은 부수해서 꼽사리 껴서 한 거예요. 맞잖아. 얘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얘는 컨설팅 업자여서 주로 한 건 컨설팅이고 중개업은 부수해서 꼽사리 껴서 한 거라고요. 맞는데 바로 유죄 이렇게 나왔다고. 왜? 자백을 했거든. 저 중개업을 했어요. 부수해서 했어요. 했잖냐? 유죄. 안 했다고 해야지. 하긴 했잖아요. 중개업을 주로 했나 부수로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잖아. 중개업을. 안 했다고 우겨도 현찰을 판국에. 중개업을 안 했다고 해야죠. 아니 근데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아. 너무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괘씸죄에 걸려. 그것도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야,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바보죠. 몰랐어요. 이렇게 쓱 넘어가야지.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그것도 위험해요. 몰랐다고 하자 그냥. 자. 어쨌든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 처벌을 받는다. 중개업을 주로 했나 부수적으로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는 거고 부수해서 했어도 중개업은 중개업이에요.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세 가지 나오면 중개업이다.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다만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 11페이지에 제가 또
동그라미 안에 가사를 적어왔죠. 돌리고 돌리고 되는 거. 다른 사람 보수를 중계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했던 거. 주의사항 뭐다? 돌리고 돌리고 1년 내내 돌리고. 그거 아니라 그쵸. 아직까지도 돌리고 계신 분 언제까지 돌릴 건데 이제 또 내려와야지 좀 이제.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계로 부로. 다른 사람 보수를 중계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했던 거. 얘는 많이 했으니까 다음 달엔 분명히 중개업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밑에 2번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필수. 공인중개사 뭐라고 돼 있죠?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짧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근데 잘 안 돼요. 중개업은 좀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자격이 시험 붙은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야 돼요. 다른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대요. 바로 가서 중개업하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공인중개사도 자격만 있지 등록이 없잖아요.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시험 붙고 너무 기쁘니까 바로 막 달려가서 중개업 질렀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할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앞에 주저리 자격, 물결, 지렁이들 이런 것들. 자격, 주저리 지렁이들, 이게 물결들. 이게 다 틀려 이거. X. 얘만 맞아요. 또 주저리 등록, 지렁이, 물결, 등록 안 되고 등록, 주저리 지렁이들 나오는 거 다 틀려 이거 X. 이것만 맞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만. 질문 드려보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 또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등록한 자. 자격 취득하고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중개인. 그분들은 응팔시절부터 옛날부터 중개업 했으니까 그냥 하신다고요. 자격증이 없는데도 등록은 돼 있어서. 중개인 때문에 그냥 등록을 한 자지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라고요. 자. 주무시란 얘기가 아니라고.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게 참 안 돼. 시험장에서 훅훅 낚여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개업은 잘 안 틀리시는데 이제 중개업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받으셨나요? 오늘 프린트에서 정답 및 해설 뒤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신곡을 만들어 왔어요. 거기 박스 있죠. 오른쪽에 4번 해설 밑에 보시면 박스. 신곡도 만들어 왔다고 노래를. 여러분이 하도 못 외우셔갖고 제가 이걸 만들어 왔어. 오죽하면 제가 이걸 만들었을까 지금. 뭐죠 이거? 땡벌 노래예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그거. 땡벌. 공인중개사는 자격 그거.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그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이게 노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음악적인 완성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인을 빼고 개업중개사는 등록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혼자 있는 이 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거든요. 헷갈리는 지렁이가 뭔데요? 물결 얘네들 지렁이. 아 짜증나 얘네들 지렁이들. 요거 지렁이들 싫어요. 혼자 있는 이 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불러는 봐야지.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당신은 나를 울리느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해야지. 땡벌이니까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는 다같이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까지 해야지. 에, 마무리는 또 우리가 마무리는 완벽하게 해야죠. 그것도 그거는.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중개업 노래는 안 불렀지. 신곡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 공인중개사가 자격,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라고요. 이거 지렁이 나오면 다 X 앞에로 다 그런 거다. 됐고 그렇게 보자. 11페이지에서 이제 이번 공인중개사와 기업공인중개사 받고 그 밑에 이제 3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인 돼 있네요. 고용인은 단순 직원이다. 고용인 단순 직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념은 쉽죠. 자격증 있는 직원 없는 직원이니까 해볼게요. 얘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고용인 직원 단순 직원.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직원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돼요. 마찬가지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요. 얘는 자격증 있는 직원. 얘는 자격증 없고. 이 소속은 직원이란 얘기예요. 사장님이고 사장님 밑에 직원이다.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 없다. 이렇게. 그럼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요.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자격증 있잖아요. 보조도 당연히 할 수 있죠. 더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아래에 있는 업무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보조는 자동적으로 한다. 운전면허 1종 따면 2종은 그냥 몬다. 트럭 몰 수 있으면 승용차는 그냥 모는 거지 뭐. 그죠? 또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보조는 자동적으로 하고 얘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중개 업무 못 하고 보조는 할 수 있죠. 보조는. 또 보조원이니까. 근데 보조 업무 할 수 있는 보조 업무 종류가 많겠지만 법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현장 안내, 길 안내하는 거. 길 안내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 상가 설명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길 안내까지만. 그리고 일반 서무, 서류 정리하는 거. 얘네들이 보조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할 수 있다고요. 왜?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보조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개인사업자,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 고용하면 중개보조원. 근데 문제는 법인, 이제 법인 만들어서 일을 크게 벌이겠대요. 시험 붙어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면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이제 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요. 사장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 크게 할 거면 시험 반드시 붙어야 돼요. 내가 사장님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사급이 있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 이사급 또는 사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자격증이 없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다. 이사급이니까 이사. 높은 사람 이사급. 그냥 단순 직원이 아니라고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사급은. 근데 자격증이 없어도 법인에서 이사급 할 수 있어요. 관리이사 하면 돼요. 또 그 아래에 이제 직원이 있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직원. 얘네들은 고용인이다. 직원들. 같은 말이 아니고.
높은 사람, 직원.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높은 사람이에요. 자주 교체가 안 돼요. 만약에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이사급들은 등기사항이에요.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체가 되면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고용인들은 단순 직원이니까 뭐 자주 그만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고하면 돼요. 구청 가서. 고용 신고하고 또 그만두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고. 신고하면 되고 얘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고용인은요 필수가 아니에요. 없어도 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급은 필수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도 자기 혼자 하면 되잖아요. 일을. 고용인 필수 아니라고요.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 고용인 없어도 돼요. 고용인 없으면 누가 하면 되죠? 이사급이 일하면 되니까. 이사급은 필수로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하면 되고 고용인은 법인이건 개인이건 아니면 뭐 분사무소건 필수가 아니다. 고용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차이점 두 가지네요. 얘는 고용 신고하는 거고 얘는 등기부 바꾸는 거고 얘는 필수고 얘는 필수가 아니고 그렇게. 근데 법조문에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을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 포함된다고 얘 직책이 고용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얘의 직책은 이사급이잖아요. 다만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포함된다 그렇게 되는 것뿐이라고요. 하는 일만 똑같다. 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얘가 하는 일들 똑같이 다 할 수 있다고요. 얘는 이사급이지만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똑같지 않다고요. 얘는 그냥 관리이사, 계약서 작성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되는 거. 이사급들 다 포함된다. X.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만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게 용어의 정의여서 이거를 그대로 외우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이해는 되니까 이해되면 넘어가면 된다고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또 법인에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그렇게 이해는 되니까 넘어가자. 이걸 정확히 외우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로서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 나와야지. 그리고 법인에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된다. 다 나와야 돼요.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는 쉽지 않다고요. 이해는 돼도.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니다. 중개업 필수로 외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 그 세 가지만 필수라고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됐고.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서 그림이 있는데 메뉴에 그림에서 그림 밑에 박스가 있죠. 이사급은 등기부 기재사항이다. 맞죠? 이사급은. 그래서 교체가 되면 등기부를 바꾸는 거고 고용인은 단순 직원이니까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고용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고 그렇게요. 또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다. 고용인은. 이사급은 필수인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행위. 요거는 의의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중개계약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행위다. 근데 그 위에다가 요 말을 적어주세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의 옆에다가 기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다. 그게 중개행위예요. 중개행위는 기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예요. 얘가 뭐 하나 봤더니 이런 행동은 안 돼요. 중개계약 체결하고 매매, 임대차, 거래계약 체결시키려고 노력한대요. 중개계약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다. 그게 기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예. 양가로 2번 판단기준 동그라미 1번 외울 필요도 없겠네요. 왜? 객관적 판단이니까. 항상 뭔가 판단해. 객관적 판단. 그 옆에 적어놔야죠. 주관적 의사 X.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가지고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 X. 그리고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판례. 얘가 이제 이런 판례인데 갑이 매도인이에요. 토지를 팔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중개하시는 분. 이쪽으로는 의뢰가 없었고 이쪽으로 의뢰 받았어요. 야, 나 토지 사는 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위조한 거죠. 내가 대리인 사칭, 내가 대리인 갑 대리인이야. 사칭한 거예요. 다 위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시킨 거죠. 대리인 사칭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거. 이거 무효. 얘가 대리인도 아니고 다 위조해서 보여준 거. 사기치는 거. 등기부가 위조가 된 거 거래해도 다 무효예요. 그런 거. 우린 등기가 공신력이 없어서. 그리고 또 내가 대리인 맞으니까 돈 갖다 줄게. 중도금 잔금 1억 수령해서 들고 튀어버린 거.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예요. 그냥 이거. 이런 사기에서는 매수인 아니면 이게 임대차면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손해봐요. 매도인 임대인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등기부가 위조가 된 거 믿고 사도 산 사람만 손해봐요. 얘는 토지를 산 것도 아니잖아요. 무효니까. 돈은 얘가 들고 튀었다고 지금. 돈 수령해서. 돈도 떼었고. 그래서 부동산 사기에서는 매수인, 임차인이 손해본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매수인이 을에게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손해 입혔으니까 너 돈 내놔. 이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이론상 법률상으로 당연히 돼요. 손해 입힌 장본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서 얘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해 입힌 장본인인데 그렇죠? 잡히면 죽여버리지 정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지 이거. 용서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론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거지 사실상 실제로는 힘들 거 아니에요. 튀었는데 잡기가 힘들잖아. 해외로 튀었대요. 해외로. 못 잡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가 손해 입히고도 배상을 못 해줘요. 아니면 튀었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을. 그러면 얘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금을. 어차피 이 기업공인중개사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힘들고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하자고죠. 보험금. 근데 보험금 청구는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게 30조 1항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 때문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온 이유가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보험금 청구. 그리고 이 보험금 청구 첫 번째 요건에서 중개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겠죠. 이거를. 요게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이걸 배우겠다. 첫 번째 요건이 중개행위. 두 번째 고의, 일부러 하는 거 아니면 과실, 실수로 하는 거. 세 번째 재산상 손해 발생이다. 우리 정신적인 손해는 따로 안 배워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는 정신적인 손해는 청구할 수 없어요. 보험금 청구는.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대요. 다 충족이 되면 이게 성립해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지금. 보험금. 쉬운 거부터. 요거 쉽다고요. 1억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고의도 쉬워요. 얘는 사기칠 고의가 있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지금. 횡령이 고의가 있고. 처음부터. 그리고 들고 튀어서 손해가 발생한 거 맞아요. 인과관계. 요 세 가지는 문제가 없다고요. 판례에서도 항상 충족이 돼요. 이게 문제지. 중개행위. 얘가 지금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들고 튀었잖아요. 사기치면서. 이런 것도 중개행위인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중개행위가 맞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가 돼요. 중개행위가 아니다. 보험금 청구가 안 돼요.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판단하자? 객관적 판단. 이 상황을 겉모습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얘 생각을 고려하면 안 돼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면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튈 생각이니까. 그런 건 무시하고 겉모습을 보세요. 이제 겉모습을 딱 보면 갖다 줄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은. 왜? 얘가 지금 돈을 맡긴 게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맡긴 거예요. 겉모습에서 낌새가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안 맡기죠. 돈을 맡겼다는 건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줘도 중개행위고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예요. 겉모습이 똑같이 보인대요.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도
들고 튀는 게 더 갖다 줄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맡긴 거 아니야. 더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중개행위가 맞다. 객관적 판단이니까. 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 판례는 중개행위를 넓게 봐요. 용어의 정의 중개보다 넓다. 요 용어의 정의 요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알서라는 거. 용어의 정의 중개. 요거는 법률 표현 그대로 해석을 하고 중개행위는 넓게 보겠다. 중개행위와 중개는요 99% 같은 말이에요. 바꿔 쓸 수 있어요. 중개행위와 중개는. 근데 1% 딱 한 군데 차이점. 그게 여기에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할 때는 차이가 나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판례가 넓게 봐요. 어느 정도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면 중개행위. 넓게 봐서. 그럼 왜 이걸 넓게 볼까요? 판례는 중개행위를 넓게 보겠대요. 왜? 그래야 불쌍한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니까. 요거를 만약에 너무 좁게 보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보험금 청구를 못 하잖아요. 중개 의뢰인 별로 죄가 없는데 불쌍해 보이는데 보험금 청구라도 쉽게 해야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넓게 보겠다. 어느 정도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중개행위. 또 처음 보는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판례가.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에서 권리분석, 취득할선을 잘못해줬대요. 그래서 손해 입혔어요. 중개행위.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힌 거니까. 넓게 봐서 무조건.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격증 빌려오고 등록증 빌려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다 빌려온 거지. 그 사람이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튀었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다. 왜? 아무리 넓게 봐도 누가 손해 입혀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혀야 돼요.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뭘 하든 중개행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적어놨거든. 아까 요거. 중개행위 의 그 옆에다가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적어놨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야 중개행위지. 지금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뭘 하든 중개행위가 아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튄 건 다 중개행위였어요. 지금처럼 중도금, 잔금 들고 튀고 임대차에서 보증금 들고 튀고 많이 들고 튀신다고. 그거 다 중개행위였다고요.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뭘 하든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럼 중개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이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튀면 그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가 안 돼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그건. 중개행위가 맞다. 그럼 보험금 청구가 되는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튄 거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돈 들고 튄 거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또 해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거 중개행위가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보다 넓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충족돼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가 또 우긴 거죠. 뭐라고?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해야 된대. 양쪽으로. 지금처럼 일방만 중개계약 체결했고 요쪽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요. 일방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왜 그러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 공동중개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만 누구는 매수 의뢰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요. 중개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행위를 넓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일방만 의뢰가 있으면 중개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개행위 거의 없다고요. 또 중개행위 넓게 보자. 넓게.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그렇게. 결론은 보험금을 줘라 그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구나. 요게 양가로 2번 판단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된다. 쌍방 의뢰 있으면 당연히 되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고
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3번이 중요하겠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용어의정의 중개보다 넓다. 판례가.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경매 관련해서 정보를 잘못 제공, 손해 입혀도 중개행위.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그것만 잘 보자.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다. 그렇게 처음 보는 판례가 막 나와요 시험에.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중개행위니까. 맨 밑에 보시면 but 있죠.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but, but. 이 책에 있는 유일한 영어예요. but.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옆에 적어놔. 있어 보임. but 있어 보임. but. 등록증과 자격증을 빌린 사람이에요. 등록증 빌려오고 자격증 빌려오고 밑에 적어놨죠 제가. 빌린 사람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아니니까 빌려온 거지. 얘가 계약체계라고 돈 들고 튀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위에 그림 보시면요. 갑은 매도인이고 병은 매수인이에요. 병도 보니까 지금 매도인 돼 있네요. 병은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그렇게 있고 옆에 13페이지에서 사례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자. 그렇게요. 됐고 그 다음 중개의 종류. 양가로 1번 상사중개, 민사중개. 결론은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 민사중개.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거. 이렇게 돼요. 이제 상행위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행위인지 아닌지. 거기 그림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상행위 판단 돼 있는 거. 상행위 판단. 이렇게 판단해요. 상인인지 아닌지로 판단해요. 상행위가 뭐냐면 상인이 하는 거예요. 상인이 하는 거. 그게 상행위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갑이랑 병 둘이 거래하겠대요. 얘네들이 상인인지 판단해 보겠다. 상인인지 아닌지를. 둘 다 상인이 맞대요. 그럼 당연히 상행이지. 상인이 하는 게 상행이니까 상행이가 맞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얘는 상인이고 얘는 상인이 아니었대요. 상행이가 맞다. 그래도 둘 중에 한 명만 상인이어도 상행이가 돼요. 그 반대래요. 얘는 상인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상인이었대. 병이. 그래도 상행이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상인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상인이어도 상행이가 된다. 왜 그런 거죠? 상인이 하는 게 상행이니까 적어도 한 명이 상인이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갑도 상인도 아니고 병도 상인도 아니에요. 둘 다 상인이 아니면 뭘 하든 상행위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뭘 하든 그게 어떻게 상행위가 돼? 상행위가 아니지. 둘 다 상인이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판례를. 이런 판례인데 판례가 예를 들어서 갑 슈퍼를 차리려는 사람이에요. 차린 게 아니에요. 슈퍼를 차리려는 사람이다. 차리기 전. 그리고 병 건물주예요. 건물주. 얘는 건물주인이지 상인은 아니겠네요. 물건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은 을이 기업공인중개사. 의뢰 받았어요. 야, 나 슈퍼짜리 좀 봐주라. 그렇게 할게. 그게 이제 중개계약이에요. 중개 의뢰받고 승낙하면 중개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했고 승낙했잖아요. 중개한 거죠. 상가임대차 체결됐어요. 문제는 이 상가임대차가 상행위인지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행위가 맞다. 그러면 이 중개는 상사중개예요. 상행위가 아니면 민사중개이고. 어떻게 판단하죠? 옆에. 판단 기준 옆에. 자, 갑. 상인인가요? 상인 아니라고요. 얘는. 판 게 없잖아요. 슈퍼를 차리려는 사람이지. 아직 차리지 않았잖아. 껌이라도 한 통 팔았어야 상인 되는 거예요? 안 팔았잖아. 얘는 건물주지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물주. 상인이 아니다. 갑도 상인도 아니고 병도 상인도 아니에요. 어디 걸리는 거예요? 맨 밑에
둘 다 상인이 아니니까 뭘 하든 상행위가 아니다. 이게 상행위가 아니에요. 상가임대차가 상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이 중개는 민사중개.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행위가 아닌 걸 중개하니까. 근데 판례가 이거 민사중개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야 너는 근데 상인이야 이렇게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래요. 좋은 말이에요. 전문가란 얘기거든요.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다. 그런 의미에서 상인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판례였죠. 야 나 슈퍼짜리 좀 봐줘. 그렇게 할게. 중개에서 상가임대차 체결시키고 이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야 중개보수 내놔. 그랬더니 돈을 못 주겠대. 얘가 안 주겠대요. 빡빡 우겨. 왜? 돈 준단 말 안 했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돈 준다고 했냐?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지금. 그래서 빡빡 우겨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나름대로 이유 있잖아요. 돈 준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중개 의뢰만 했지. 그럼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우리 받는 거고. 왜냐면 판례가 상인, 전문가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가에게 이거 의뢰하면서 야 이거 공짜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줄 거 생각을 하고 의뢰한 거지. 얘도 말은 안 한 거지만 돈 줄 거 생각을 하고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니까 상인. 동네 친구에게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다. 돈을 준다 안 준다. 말이 없대요. 돈을 줘라. 우린 받을 수 있다. 상인, 전문가니까. 예? 그럼 이런 경우에요. 돈 안 받겠대. 야, 나 너한테는 돈 안 받을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죠? 무상의 중개. 돈을 안 받으면 무상의 중개. 중개업이 아니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줘도 돼요. 근데 돈을 준다 안 준다 말이 없을 때는 줘라 그거예요. 판례는 그거라고요. 명시적인 보수약정이 없다 이 말은 돈을 준다 안 준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라고요. 근데 얘가 굳이 안 받겠대. 그러면 안 줘도 돼요. 무상의 중개. 돈을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아니다. 무상의 중개여도 의무, 책임은 다 적용돼요. 뭔가 설명하는 확인 설명 의무,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다 적용돼요. 의무 책임 규정은 다 적용된다. 전문가니까. 전문가라서 조금 안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은 돈을 준다 안 준다 말을 안 했어도 돈을 줘라. 우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근데 민사중개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이다. 이게 결론. 그래서 그 박스에 제가 사례에서 밑줄 그어놓은 게 결론이에요. 그것만 읽어보시면 되고. 됐고. 양가로 이번에 일방적 중개랑 쌍방적 중개가 있는데 얘는 제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물론 비슷한 개념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의무를 보는 거예요. 의무를. 요거까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의무. 누가 의무가 있고 누가 의무가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의무. 자, 일방적 중개 같은 말이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거. 일반 중개 계약. 그리고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전속 중개 계약. 한 명에게만 물건 맡기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책임 중개 실현.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거, 한 명에게 맡기는 거. 일단 개념은 그렇게. 같은 말들이에요. 의무를 본다고요. 누가 의무가 있고 누가 의무가 없나. 중개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전혀 없는 거. 뭐죠? 쌍방적 중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쌍방이니까 둘 다 의무가 있다. 쌍방이니까. 일방적 중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의무가 있대요. 특이하게 중개 의뢰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요. 요거 일반 중개계약 할 때 또 해요. 일반 중개계약 요거 여러 군데 물건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맡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서로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얘는 전속중개계약은 한 명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노력 의무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한 명에게 맡겼잖아요. 뭔가 해줘야지.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중개 의뢰인은 공통된 의무가 있네요. 둘 다. 뭐냐면 보수 지급 의무예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중개계약을 딱 체결하는 순간에 의무가 발생해요.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바로 주는 건 아니죠. 나중에 줘요. 매매, 임대차를 체결시키면 나중에 주지만 발생하는 순간은 바로 발생해요. 중개계약 체결하면.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바로 그냥 발생해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요약집을 보세요. 13페이지에서 1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일방적 중개, 일반 중개계약으로서 같은 말이라고요. 중개 의뢰인은 뭐가 있다? 보수 지급 의무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쌍방적 중개, 전속 중개계약으로서 같은 말이에요. 중개 의뢰인은 뭐가 있다? 보수 지급 의무가 있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는 순간에 중개 의뢰인은 벌써 의무가 발생한다.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나중에 주는 거라도 발생은 했다. 그렇게. 그게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다. 넘겨보시면 양그래서 3번 공동중개인데요. 쉬워요. 기업공인중개사가 몇 명인지 숫자만 세면 돼요. 2명 이상이다. 공동중개. 1명이다. 단독중개. 몇 명인지 숫자만 세면 된다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공동중개. 왜? 매도 의뢰받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고 매수 의뢰받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검색하는 거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2명 공동중개.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온다고. 너무 쉬워서. 예. 됐고. 그 다음 3번 중개와 위임에서 중개는 뒤에 가로하고 요 말을 좀 적어주세요. 중개는 뒤에 가로하고. 중개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둘 사이 관계예요. 관계. 용어의 정의 중개가 아니라 기업공인중개사 우리랑 중개 의뢰인 사이 관계다. 관계. 그리고 위임은요 의료계약이에요. 의료계약. 의사랑 환자랑 체결하는 게 위임이. 그게 의사랑 환자랑 의료계약. 그 표에서 중개는 뒤에 가로하고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 관계. 위임은 의료계약, 의사랑 환자랑 체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의사 그러면 누구만? 허준만 떠오르자. 제발 허준만. 동의보감, 허준. 다른 의사 떠오르면 안 돼요. 성형외과 의사 떠오르면 안 돼. 그건. 허준만. 허준이니까 옛날에 환자들이 믿었다. 신뢰관계가 있다고요. 허준인데 왜 믿음이 안 가? 허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허준 공짜로 무상으로 치료해줬다고요. 허준이 떼돈 벌었다. 그런 기록 없잖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공짜로 무상으로 치료해줬어요. 물론 조금 벌긴 벌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만 기록은 없어요. 책 한 권 딱 남기신 거지. 동의보감. 허준은 신뢰관계가 있고 믿음이 가고 무상 공짜로 치료해줬다. 근데 우리 기업공인중개사랑 중개의뢰인 둘 사이 관계에서는 신뢰관계가 없어요. 신뢰관계가. 믿으시면 배신감에 치를 떤다. 아 근데 보세요. 아까 믿었더니 중개의뢰인 믿었더니 돈 안 줄라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신뢰관계가 없다고. 그리고 우린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유상이지. 공짜면 말도 안 되죠. 유상 돈 받을 거다. 악착같이 받아야지. 소송 제기해서 악착같이 받아야지. 그냥. 얄짤없다고. 우리는 유상. 위임은 허준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이고. 그래서 위임 그러면 누구? 허준만 떠오르면 된다. 그랬더니 허준만 떠오른대. 그럼 안 된다고. 허준만 떠오르면 안 되고 허준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이다까지 떠올라야지. 어떤 분들은 위임 그랬더니 정광열 떠오른대.
왜 떠오를까요? 정광열이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 허준에서. 그죠? 그 이후에 나온 김주영 뭐 이런 애들은 다 묻혔다고.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 정광열. 그래서 위임 그러면 허준. 뭐 정광열 떠올려도 될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밑에 4번. 중개와 중개행위 성격인데요. 중개와 중개행위 성격. 제가 왜 가로하고 중개행위를 적어놨을까요? 같은 말이니까. 99%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99%. 1% 차이점이 어디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할 때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그거 아니면 중개행위와 중개는 바꿔 쓸 수 있다. 서로. 같은 말이에요. 거의. 양가로 1번. 보조적 준비행위. 보조는 도와준다는 거고요. 준비행위는 준비하는 거. 누구 입장에서?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대요. 자기들을 도와주고 또 매매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적 준비행위. 누구 입장? 거래 당사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하는 건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라고. 독자적인 행위다. 우리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독자적인 행위다. 누구 입장인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제3자가 딱 봤대요. 이 광경을. 제3자가 보면 이거는 사실행위다. 의사표시가 없는 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 중개행위 이렇게 하는 거래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해서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줘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 사실. 거기는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끔 나와요 이게. 중개 그러면 사실행위예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다. 중개는. 중개행위 그러면요 사실행위예요. 왜? 같은 말이라니까요. 중개 사실행위, 중개행위 사실행위. 근데 그 밑에 중개 계약 거래 계약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다.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 잘 보자. 낚이면 안 돼요. 중개 사실행위, 중개행위 사실행위, 중개 계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거래 계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계약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성격이 아닌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법률행위 아니죠. 왜 아니라고요? 사실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건데 사실행위. 그리고 대리행위도 아니래요. 대리행위는 왜 아닐까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래요. 대리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개 의뢰를 받아왔대요. 대리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대리권은 별도로 받아와야 돼요. 대리권 받아오면 대리인, 행위하면 대리행위지만 중개계약만 체결했대요. 중개계약만. 그러면 대리인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해도 대리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대리인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다. 이건 쉽죠? 왜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사자. 호랑이 친구 있어.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 people. 밑에 적어놔. 우리는 people이다. 한국말로 써야 돼. 스페링은 조금 헷갈려. P-E-O 뭐 헷갈려. 그러니까 사람이다. 우리는 사자 아니라고. 사자. 중개 의뢰인이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안 사오잖아. 심부름꾼 아니라고요. 어디서 갑질이냐고. 그건 안 된다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이유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사실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닌 이유는 대리인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대리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people.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프린트 1번. 공인중개사법상 명문 규정된 목적 모두 고르면. 목적 아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세 가지 키워드 뭐였죠?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경제 세 가지였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목적인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인지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기억,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이건 맞죠?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니까. 그리고 니은, 경제 이바지도 맞죠? 경제도. 근데 디귿, 뭐 그럴싸하지만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세 가지 키워드,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경제 세 가지였으니까. 디귿 X. 리을은 뭐의 목적이에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를 정하겠다. 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등이니까 신고 및 허가 정하는 거 그거. 공인중개사법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미음, 부동산 거래 질서니까 이것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목적이죠. 리을과 미음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기역, 니은은 공인중개사법 목적이고,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렇게. 2번 중개할 수 있는 거, 중개대상 물, 자 중개대상 권리 모두 몇 개인가? 옆에 적어놔야 돼. 장난나랑 지금 하냐? 어후,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 지금 이게. 그냥 공부니까 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기억,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예요. 되죠? 명의인 방법 갖췄잖아요. 되잖아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되고. 근데 그냥 수목이나 그냥 수목의 집단은 안 된다고요. 얘는 되긴 되는데 뭐만 된다? 소유권만 된다. 되긴 되는 거잖아요. 임목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미채굴이 광물 안 되잖아요. 국유. 금전 소비대차 얘는 안 돼도 거기에 부수한 저당 근저당권은 되는 거잖아요.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금전 소비대차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된다. 가등기 담보권 된다. 그 다음 무주의 부동산 안 되죠. 무주 한자가 주인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주는 항상 한자를 써줘요. 왜? 그냥 무주하면 전라북도 무주라고 빡빡 우길 수 있어 사람들이. 무주 주인 없는 거니까 국유. 그 다음 세차장 구조물도 안 되죠. 왜 안 됐죠?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영업시설일 뿐이니까 안 된다. 분묘 안 된다. 귀신 거래 안 되고. 감유가 됐대요. 건물인데 되죠. 건물이잖아요. 건물. 감유가 됐든 가처분 됐든 상관이 없다고요. 내 건데. 상속받았대. 상속은 안 돼도 상속 이미 끝난 거잖아요. 내 땅 된다. 저작권 변리사 안 된다. 상표권 안 되는 거고, 특허권 안 되는 거고, 질권 동산질권,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그냥 질권은 지지 안 된다. 그리고 기억은 토지 일부인데 임대차니까 되잖아요. 빌리는 거는 중개할 수 있다. 예, 소유권 저당권이면 안 돼도. 3번 옳은 거. 1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상담을 업으로 하는 거. 자, 이거 질문 되게 많아요. 이거 중개업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에요. 왜 아니죠?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이건 뭔데요 그러면? 상담업, 컨설팅업. 그거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럼 분양대행을 업으로 했대요. 중개업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분양대행업. 그런 건 업종이 다른 거. 이건 업종이 됐고, 중개업 아니다. 상담업이다. 2번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거래계약서 작성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되죠. 못하잖아 이런 거. 확인 설명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거 쓱 집어넣으니까 주의하자. 거래계약서 작성은 못한다. 3번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뿐이니까. 그랬고 4번 등록도 안 받았어요. 등록도 안 했어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했대요. 일반인이 하는 것도 중개업이 되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중개업이잖아요.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 요건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아까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키면 처벌된다 그랬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키면 처벌된다. 중개업이 맞아요 이것도. 틀렸고요. 5번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토지 매매만 알선하는 거 업으로 했대요. 토지 매매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에요. 토지 전문 중개업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토지 전문 중개업 가능하다. 이거 난 토지만 취급할 거야. 된다고요. 아파트만 할 거야. 된다고요. 시험에 종종 나오죠. 이것도. 그 다음 4번 중개업 중개행위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했어도 중개업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개업은 주로 했나 부수로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러면 중개업이다. 요건만 갖추면 맞고. 2번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한다. 이 사람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 객관적 판단. 3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맞잖아요. 중개행위가 법률행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중개 사실행위, 중개행위도 사실행위, 중개계약 법률행위, 거래계약 법률행위. 그리고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죠. 그래서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중개도 사실행위고. 낚이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만 보고선 뒤에 안 읽어보고 또 이거 X하시는 분들 많았다고요. 중개행위가 법률행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맞다고요. 4번 중개행위에 자 법제 30조 1항이 중개행위예요. 30조 1항이 밑에다가 손해배상 적어놔야 돼요. 손해배상. 30조 1항이 손해배상. 이 중개행위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튄 것도 포함된다? 이건 포함이 안 되죠. 이건 포함이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넓게 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혀야 중개행위다. 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빌린 사람이니까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만 중개행위가 넓다. 차이점. 근데 아무리 넓게 봐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요. 5번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되죠. 쌍방 의뢰가 있어도 되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고. 틀린 거는 4번. 그렇게 5번 용어 이정이 옳은 거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증여, 사용대차, 금전소비대차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경매, 상속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틀렸네.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 땡벌 노래 그거. 이따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그 다음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싸하지만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해야죠. 중개를 업으로. 그 말이 빠져있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중개지.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는 게 중개요.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필수인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아니잖아요. 얘 자격증 없다고. 왜 아픈데 건드려. 아니고. 답은 5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자니까. 그래서 다시 박스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땡벌 노래 다 같이 불러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는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는 거. 잘하셨어요. 이거 한 가지라도 오늘 외우고 돌아가시면 된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하나씩 외우기로 했잖아. 근데 일주일에 하나 외운 게 어디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외운 거죠. 그리고 그것만 공인중개사가 자격,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부터 다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